아주 쓰레기도 뭐 아주 온통 내가 지금 아주 여기 이제 다니기가 싫어. 왜? 내가 오래 살았어도 귀신 나는 동네 같아 여기가. 70대 이상 노인들만 집 지키고 살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나가버렸죠.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봤죠. 도시 소멸은 우리 삶의 기반의 결국 소멸이고 우리의 어떤 활동 근거지의 해체다. 노인들마저 떠난다면 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대도시 부산의 영도구. 이 영도구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면 믿겨지시겠습니까? 부산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 1969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엔 한때 약 240세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떠난 빈집들. 남아있는 세대는 단지 13가구뿐입니다. 보기 딱하지. 여기 이 좋은 저기 아파트가 저래 갖고 있으니까. 놀란 게 대낮에도 막 술 근데 지금 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많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폐허처럼 변한 아파트. 그래도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말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나머지 반차도 댕긴 게 이웃이 없다 보니 누굴 만날 일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빈집인 채 아파트 1층에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 1년 4계절 창문을 꽁꽁 닫고 사신다고 합니다. 안 나가고 여름에도 암만 더워도 이 문 안 연다. 왜요? 요거만 열어놓고 무서워서? 비 오면 또 물은 얼마나 새는 줄 압니까? 비 오면 막 저 옥상에서 막 물이 휘을러 밖으로 막 흘러 계단으로 막 넘치나고 이런 난리가. 이거요 하수도 군영에 진해가 올라와서 내가 막아놨어요. 진해도 올라오고 찌개벌레도 나오고 막 오만기 다 올라와 저 뒤에서 벌레가. 저거 막아놓고 이 수채 있잖아요 이게 개수대 이거 열어놔도 일로 나오더라니까. 일로도 올라와. 손주들이나 식구들도 못 부르시겠네. 이게 못 오게. 뭐 노라 해요 내가. 우리 사이 보기 미안해서 아들 같으면 걔였는데 저 내는 괜찮아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창피스럽겠노. 내가 오지 마. 왜 오지 말라고 해? 에휴. 응? 친정이 이리 사는 게 좋겠는겨. 부산 영도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안 살고 여기도 안 살고 여기도 안 살고 여기도 안 살고 60세대에 그인데 여기 전부 두 집뿐이라 빈지가 몇 년 찼어요. 안 그래도 화장실 다 썩어 빠졌다고. 집안이 아닌 아파트 복도에 있는 구식 화장실을 써야 하는 구조. 그나마 부서지고 망가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50년 살았거든. 그런데 여기 살아는 속이 저녁으로 무서워. 빈집임을 확인시켜주는 우편함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어디 가면은 여기서 산다 소리 안 해야 돼요. 빈 아파트에 남겨진 노인들. 이들은 지금 방치된 채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켜진 집이 몇 개 안 돼 더 스산해지는 아파트. 고령인 주민들은 밤이면 밖으로 나오지 않아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 조선의 발상지라 불리는 영도. 이곳은 7, 80년대 원양어업 붐을 타고 수리조선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선박에 붙은 녹이나 조개류를 제거하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던 깡깡 소리가 마을을 뒤덮어서 이름 붙여진 영도구의 깡깡이 마을. 그런데 이 마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독구에 보면은 이 선대가 비지도 않고 다 들어차고 그랬는데 지금 빈자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연안배들도 배수 척수가 많이 줄고 또 원양어선은 뭐 거의 좀 감천 쪽으로 가버렸어요. 지금은 아마 부산 시내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영도일 거예요. 조선업 불황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영도. 일감이 줄어들자 활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깡깡이 소리도 잦아든 영도. 예전에는 이 동네가 이제 박삭박삭했는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스스로 떠난 사람들도 많고. 큰 공장들은 타 지역으로 가고 아주 작은 공장들만 지금 영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영도 인구가 많이 줄었겠네요. 많이 줄었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한참 때는 40몇 만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었는데 지금 뭐 20만도 안 될걸요. 원래 이제 부산 내에서 가장 제조 도시 내부의 제조원 거점 성격이 강했는데 그런 것들을 외국에도 뺏기고 또 강서구나 부산 서부 지역이죠. 강서구나 이런 어떤 신산업단지 김해 쪽으로 서쪽으로 뺏기고 주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운대 이런 쪽으로 뺏기니까 그런 현상이 가장 안 좋은 형태로 진행된 곳이 광역대도시 부산 내에서는 영도구 지역인 것 같아요. 급격히 인구가 줄어든 부산 영도는 2017년 통계 결과 인구수가 12만 명. 인구가 감소하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빈집입니다. 전국의 빈집은 106만 채, 10년 새 빈집이 35만 채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 사이에 섬처럼 남은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언덕에 자리 잡은 한 마을. 한때 3천여 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리서 이 골목으로 쭉 직진해 저까지 나가는데 시집이 살고 답이 있다니까요. 여기는 애기들도 없어. 저 밑으로 내려나가야지. 이제 여기 사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 이 마을에 남은 주민 역시 거의가 노인들. 철거민, 화재민, 또 올 데 갈 데 없는 노인들. 여긴 싸잖아. 도로 대부분은 오르막길입니다. 험난한 길을 오르내려야 하는 할머니. 이곳에도 혼자 사는 노인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도 도깨비 같고 집도 도깨비 같고 불나서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사는 집이요? 정부에서 여기 산이야 이게 산에다 갖다 실었다가 놔줬어. 그래서 자리 잡고 산 거야. 다른 곳으로 이사할 형편이 못 돼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 동네는 전부 노인들이야 다. 보기에도 가파른 계단. 그나마 갈라져 하수가 새고 있는데요. 악취까지 심각해 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노후된 집안이기 때문에 여기 고치면 여기가 떨어지고 저기 고치면 또 얼마 있다간 또 저기 떨어지고. 주민들의 한숨만 남은 마을. 총 946가구 가운데 약 500여 가구가 빈집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는 고령자들의 분포가 인구 감소나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공간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결합돼 있다. 그래서 더 격차 문제를 더 사회통합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초래할 소지가 커진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대국 일본의 사정은 어떨까요? 적막한 주택가엔 드문드문 노인들뿐. 빈집 증가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日本の人口の偏在、つまり都市化が進んでですね、郊外あるいは地方からどんどんこの都市圏に人が移動したと、その結果地方あるいは郊外に残された家というのが誰も引き継ぐ者がいなくなってですね。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 모로야마시. 도쿄까지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곳의 빈집 비율은 20%. 일본 역시 한창 발전하던 시기에 도쿄 외곽까지 집값이 뛰어올랐는데요. 경제 거품이 거치면서 빈집만 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もう 25% ぐらいかな。 20% から 30% 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ね。地方は全部下がってますから。だから人口減少だし、だからその原因はね、食べていけないってことですよ。早く若い人がね、結局増えないってことですよ。赤ちゃんが増えないからどんどん人口が減っていくわけですから。 매매가 안 되자 임대로 내놓게 되고 그나마 거래도 없는 현실. 그 사이 집들은 낡고 황폐해집니다. 이런 빈집들이 늘면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게 되지요. 一旦都会に出てきて郊外のベッドタウンに住んだんですけれども、今度は 今の世代のライフスタイルの変化によってですね、この郊外ですら住むというニーズがなくなってくる。 일본의 빈집은 해마다 20만 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번엔 도쿄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남모쿠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1000가구가 사는 이 지역에는 빈집이 약 360채. 세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인 셈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고령화된 지역으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이러다 보니 비다시피한 마을엔 노인들끼리 모여 살고 계십니다. 若い人はいないんだから。ね。若い人は本当にみんな出てっちゃう、都会の方へ。だからここに残ってる人はみんな年取った人だけ。どっちでもいいような人がみんなここにいるんだから。なくなるかもしれんだよね。 남모쿠 강을 따라 형성된 이 지역은 한때 임업과 곤약 제조업으로 번성했습니다. 당시 운동장엔 아이들 소리가 가득했고 집집마다 대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재 산업의 거점이 해외로 옮겨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一番多い時が 2万人近くいたんじゃねえかね。今は何人ぐらいですか？今は2000。切れた。 200人ぐらい。1900人。 1900人。 교통수단은 버스 노선 하나뿐.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인지 소형 버스가 운행되는 정도입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은 이곳. 학교 수영장은 버려진 채 그대로. 이 지역 유일한 병원은 인근 도시에서 의사가 일주일에 2번 진료를 보러 올 때만 문을 엽니다. 일본에 흔하디 흔한 편의점도 없는 이곳. 중심가엔 작은 가게 딱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 특히 노인들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今からどこ行かれるんですか？下仁田。下仁田 A コープ。ああ、結構。あ、スーパーですか？スーパーです。はい。失礼します。 올해 82이신 시세키 할아버지는 물건 하나를 사려 해도 운전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요. 근처 도시 시모니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필요할 때마다 이 거리를 오고 가야 합니다. 이곳에선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곳곳에 고령 운전자들 표시가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고령자에게 운전 자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곳에선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まず納豆は毎晩食べてるもんですから。バナナもあるし、牛乳もありますね。ヨーグルトもあるし。でも3日おきに来てますよ。3日おきにこちらに買い物。俺は辺鄙なとこに住んでるから、車なくちゃね、降りるのも大変だし登るのもね、まあ今は平気だけどまだね。 몸이 아프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더 막막해지는 이곳의 노인들.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도 빈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암울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年間でですね、この村が大体60名前後の方が残念ながらお亡くなりになるんだ。で、生まれてくる方が3名ぐらいしかいない。年間でね。で、現在が高齢化率が 62% ぐらいなんだけど、このまま何もしていかないと大体 71~2% にその時になってる。 남아있는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인구는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상업시설까지 무너지고 맙니다. (1인당) 개인소득 1위 도시였던 울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전거 행렬로 북적이던 울산 동구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안팎으로 활기를 띠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일감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울산 시내보다 더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던 방어진 공동 어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이 어찌나 많았던지 오후가 되기 전에 생선이 동이 나곤 했는데 지금은 손님 구경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손님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아들도 유치원도 안 돼. 가지고 뭐 애가 먹고서 젊은 사람 다 빠져나가보자. 젊은 사람 다 빠져. 울산에 경기가 안 좋고 이사 나간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뭐 여기쪽에 빈집들도 많으니까 없는 같은 것도 회사가 다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사람들이. 점심 식사 시간인데도 시장 골목은 오가는 사람이 없고 상가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예 폐업한 가게들이 많네요.
근로자들이 줄을 서서 먹었다는 한 식당. 여기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노인인 가게 주인들도 생업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30그릇, 20그릇 받은 거 지금 올게 설시고는 하루에 2그릇, 3그릇 받이만 이제는 요새는 아예 뭐 없다. 사람이 있어야 뭐 사무로지. 우리 집에 있던 아들 다 어딜 갚으러 없다. 여기 다니는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전부 강원도로, 전라도로, 저 거제도로 다 갚았어요. 우리 집에. 뭐 하시던 분들이? 용접하고 해양에 일하고 중고배 일하고 하더나. 그 많던 손님들이 달아놓고 먹던 외상 장부들. 아이고 장부 많네요. 예, 하종이, 건석이, 성보이. 지금 한 개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장부에 사람 한 사람 만들려는 건 없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선업 한파에 울산 동구의 집값은 얼어붙었고 빈집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라서 방에 나갈까 싶어서 오늘 도배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실이 된 게 언제부터 지금? 이거는 작년 4월 달부터요. 공실이 생기면 예전에는 네. 금방 고치고 나갔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새를 놓고 나갔죠. 그 걱정 하나도 안 했죠. 이 꽃바위 서른 데는 지금 원룸 이런 방을 뭐 100에 10만 원씩 받고 있고 그렇대요. 원래 이런 방이 한 500에 45만 원, 50만 원 갔었거든요. 그래도 방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저희처럼 엘리베이터 있고 이러면은 진짜 방이 없어서 못 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거는 빌라 이런 거 제 얘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빌라나 뭐 다른 돈도 많이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요즘 들어선 울산 바닷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지런히 움직여도 점점 먹고 살기가 빠듯해지는 게 고령층의 현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기가 잡히면은 고기 사러 오는 사람도 많고 또 회사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여기 동네 활성화가 되는데 회사 자체에서도 이제 인원이 많이 일부러 빠져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가장 큰 게 어쨌든 산업이죠. 지역에 이제 지방에서 특히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생애 자기 삶을 이제 발전시키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자체가 점점 더 기존의 삶의 터전에서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다.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소멸의 길을 걷게 되는 지방 도시. 광주는 어떨까요? 도청이 떠나간 광주의 원도심. 그리고 광주역 주변은 호남선 KTX가 들어서지 않게 되면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쇠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도청이 앵겨버리고 나서부터 동구가 일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충장로나 금남로 상권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광주 충장로 상권은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듭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인구 이동을 불러옵니다. 그럼 생활 편의시설은 빠르게 붕괴하고 남은 사람들은 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광주시 동구의 또 다른 주택가. 이곳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갈아야 하는 수고도 노인들 몫입니다. 기름볼라를 놓으면 한뒤 기름까지 비싸고 늙은이 내려서 벌기를 넣고 돈을 넣고 온 게 기름볼라를 못 넣고 연탄 떼요. 낙후된 시설이지만 정든 동네를 떠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떠나는 이들은 왜 이리 많은 걸까요?
희망이 없은 게 나가버렸죠. 희망이 없은 게 여기서 살아봤죠.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이. 도청이 세리 빠져나가버려서 완전히 옛날에 같으면 여기가 가운데 또막인데. 더군다나 요 근방에는 공장지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산업지대도 아니기 때문에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와서는 집안 살아게도 못 살아요. 뭐 벌어먹을 길이 있어야죠. 다 비워먹잖아요. 계란기 뜯어버리고 이렇게 뜯어버리고 다 비워먹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본 거지. 떠놓은 게 집이 자연으로 내려앉아버린 것이죠. 주저앉은 지붕에 임시 방편으로 천을 더 씌워 놓은 집. 옆집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집들이 지금 현재 한 3, 40채가 이렇게 있어요. 비어있는 집이. 그 난리요, 그 동네가. 쓰레기장이 그 동네에서 난리고. 그렇게 뭐 고치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오니까 누가 사람 살지도 안 되고 손을 못 뽕지. 사람 하나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온갖 쓰레기들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섞여 있습니다. 방치된 집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 침대 여기서 하죠. 범죄.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빈집. 이곳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컵라면을 끼얹고 맥주 마시고 요거 뚱뚱뚱뚱 두들고 장구치고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주민들을 이렇게 저녁 내에 잠을 못 자게 만드니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빌 수밖에 없죠. 이 동네가 애초부터 을씨년스러웠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저 뭐 새집 아파트 지은데 그걸 다 가고 노인들만 살아요. 보편적으로. 30몇 년 전은 아주 끝발 날렸죠. 예. 그러면 저 가게도 뭐 나오기 아프게 나가버리고 뭐 집도 빈집이 어디 있어. 빈집이 사과 새까지 다 나가 없어요. 새도 없어요. 새도. 그때 당시에는. 광주시 동구 원도심은 빈집이 하나둘씩 늘면서 노인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빈집이 번진 결과입니다. 어떤 이런 빈집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그 주변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엔 빈집의 양산이 해당 도시의 어떤 인구의 축소와 그다음에 도시 쇠퇴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도쿄에서 불과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의 군마현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로 들어선 남모쿠의 요양시설. だから手拭いて、はい、よく手拭いてね。 이곳에서 남모쿠로 이주해 온 지 한 달 된 야기 후미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모쿠가 고향인 그는 타향을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まあ雇用もできて住むところもあってというのがちょうど自分の探してた、とこと一致したので、まあ今回選んでこちらに移住してくるような形になりました。 아직 미혼인 야기 씨는 고향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돌보면서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꾸밀 계획입니다. まあ自分は一番末っ子なので、まあ家族もいないって形があるので、まあこっち側でこう結婚して、まあ家族を作っていけたら一番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少しでも貢献できればそれがいいですかね。はい、そう思ってます。 또 다른 이주자를 만난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에 필요한 인구를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쓰면서 이주자는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는데요. 이주자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주고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해 줍니다. ずっと飲食だから、自分の店やりたいなと思って、静かなところでやりたいなと思って来たんですよ、田舎にね。そしたらまあ
道の駅の食堂の仕事はどうですかって言われて、じゃあちょっとだけやってみますということで。 와타나베 씨는 지자체를 통해 일자리뿐 아니라 빈집까지 싸게 제공받았는데요. 結構住むところに関してはすごくサポートしてもらったなというのは思いますね。ある程度村がほらいろいろ家を直して貸し出してくれるんで、そういうのはねありがたいですね。 이주 정착하는 사람들을 위해 빈집을 지원하는 남모쿠 지역. 직접 빈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こちら木造の家屋の2階建てで、1戸建てになってます。で、所有は南木村役場が所有になっていて 산 아래 경치도 좋은 곳에 자리 잡은 2층 집. 위아래층에 각각 방 2개, 여러모로 좁은 도시 아파트보다 널찍한 주택입니다. で、2階はこう見ていただいて分かるように2部屋とあと収納がついていまして8畳ですね。で、窓からの景色はこういった形で 그림 같은 창밖 풍경이 펼쳐지는 빈집. 남모쿠에 새롭게 정착할 이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今後はじゃあ次にはじゃあどうやって職場働き場を作っていくんだって、これも考えて実行過程にありますけれど、この4年間ではその施設サービスを充実してそこで働いてもらうんだっていうのを主に若者の定着を図ってきてですね、だいたい今平均するとそうですね 7,8 人ぐらいの方が年間でこう若い人が入ってきてくれる、そんなところです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드레스덴의 변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Dresden eine der höchsten Geburtenraten Deutschlands hat. So, jetzt kommt sozusagen so sehr gute Wohnlage, relativ gute Arbeitsbedingungen, gute Versorgungsbedingungen für ein Kind, für den Nachwuchs, sodass man im Prinzip Familie, Beruf, Freizeit sehr gut unter einen Hut bringen kann. 사실 동독에 위치한 드레스덴은 통일 직후 서독으로 인구가 빠져나가 도시 전체가 쇠퇴할 기로에 서 있었는데요. 이런 드레스덴을 되살린 주역은 바로 드레스덴 공대. 대학 자체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엔진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종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드레스덴 도시 전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Wo der Staat für junge Menschen, die in kleinen Unternehmen eingestellt wurden und dort sich mit Forschung und Entwicklung beschäftigt haben, die Hälfte der Lohnkosten erstattet hat. Und wir haben damals untersucht, in über 80% der Fälle sind diese jungen Menschen dann dauerhaft in der Firma integriert geblieben. 각종 첨단 산업이 밀집한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난 드레스덴. 이렇게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나자 도시 전체의 발전 속도가 다른 독일 도시를 앞질렀습니다. Also ich habe das natürlich schon sehr weit in der Zukunft, aber ich habe schon vor, erstmal hier zu bleiben und auch an der Uni vielleicht zu promovieren. Und ja, also ich glaube, gerade in dem Aspekt hier länger zu bleiben, also die Lebensqualität ist halt... Also ja, natürlich kann ich mir vorstellen, nach meinem Studium hier in Dresden zu leben, auch langfristig. Aus dem Grund, dass Dresden natürlich kulturell sehr reich ist. Man hat hier sehr viele Freizeitmöglichkeiten. Es ist sehr kompakt und auch natürlich von den Mieten, also für Wohnungen und sowas, ist es erschwinglich. Also man kann hier gut leben, auf jeden Fall. 경제력이 회복되자 예전에 융성했던 문화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발전소를 문화발전소란 이름으로 재생시킨 크라프트베르크 밑에 쓸모없어진 도시 기념물을 지역 자산으로 만든 드레스덴 도시재생. Ich finde es unglaublich gut, alte Bauten, überhaupt sozusagen Industriedenkmäler, umzubauen in Kultureinrichtungen. Wohnfolgeeinrichtungen, Spielplätze ein wenig vorausdenken und das im räumlichen Zusammenhang über die gesamte Stadt in einen Plan zusammenfassen. 드레스덴은 단지 성장하는 도시로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노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되살린 것입니다. 일본 중부의 도야마시. 일본 역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한계 상황에 빠진 지방 도시들의 생존 노력이 치열합니다. 과거 도야마시는 도시를 재건할 때 자동차 중심의 현대식 도로로 설계, 도시 외곽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리시장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都市の在り方というものを外の人から見ても安心感を感じてもらえるような都市を作らないといけない。そのためには公共交通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まず公共交通に積極的に税金を投入していきました。それが LRT とかバスとかです。 바닥이 낮아 타고 내리기 쉬워 특히 고령자에게 편안한 노면 전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자동차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これは都市計画で都市計画で用途地域というものを定めています。で鉄道については、この丸囲っている中心にそれぞれ駅があります。で鉄道については駅から、約500メートルの半径500メートルの場所を居住を誘導する区域としています。 도시를 축소하는 컴팩트 시티 전략입니다.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면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도 효율적이 됩니다. 이 전략은 성공해 도심 거주 비율이 2016년에 33%로 증가, 2025년엔 42%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야마에선 차가 없으면 불편했던 과거와 달리 고령자와 아이도 노면 전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도야마에선 손주와 함께 할 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전시회나 도서관, 놀이공원 등 여가문화시설에 손주나 증손주와 같이 올 경우 입장료가 무료라는 겁니다. 図書館に行きたいなと。図書館の中でいろんなショップもあるし、買い物したいな。なかなかね、一緒に出かけ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楽しみにしてます。 노인의 외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65세 이상 노인의 외출 정기권입니다. 노인과 손자가 함께하는 시간은 세대 교류의 시간입니다. 티켓을 확인하는 일도 오늘은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손자와 함께 다니는 것도 노인의 건강엔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죠? 도야마시가 자랑하는 유리미술관. 멋진 유리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오늘 할머니가 좋아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孫と一緒に
孫とお孫さん無料でございます。すべての展示数ご観覧いただけますが、チケットのご提示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かがです？なんかこう富山市ではなんかこう孫さんと一緒に来るとタダなんですか？はい、そうですね。タダでございます。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자 덕을 보시네요. 노인들이 집에 틀어박히지 않고 이렇게 손자와 함께하면 건강 수명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손자가 들려야 하는 도서관. 하루 일정이 아주 알찹니다. 이쯤 되면 배가 고플 때가 됐지요. 손자를 데리고 가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갑이 느슨해지기 마련. 손자와의 외출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셈입니다. そうですね。だいぶこうとても年寄りも一緒に住めるように配慮されてきた。どんどん変えられてきた。それは嬉しいですね。はい。電車もありますし、ここへ来るのにすごく便利だと思いますね。じいちゃんばあちゃんと歩いたり買い物したりしてちょっとなんか楽しかった。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노인을 배려하는 도시 도야마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お出かけ定期券を活用することで、安価で、中心市街地にアクセスできる環境がおおむね整っておりますので、企業の方もそういったことを考慮して企業進出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な傾向になって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도야마에는 웬만한 쇼핑몰보다 더 널찍한 규모의 노인을 위한 시설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노인 환자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들이 1대1로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요. 2010年から2025年までに、若い人たちがだいたい 75% ぐらいに減って、高齢の方が 1.4 倍ぐらいに増えていきます。 そのために若い人が高齢者を支える負担というのはだいたい 1.7 倍ぐらいに変わっていきますので、そこのあたりを目標にしてお手伝いしなければならない高齢者を減らして元気な方を増やしていくのが目的です。 치료나 재활 시설뿐 아니라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양시설이라기보단 노인을 위한 작은 도시 같습니다. 재활센터에선 노인이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실제 생활하는 훈련을 돕습니다. お手伝い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大丈夫です。一人でやってます。で山の時は自分は一緒に入れないので、こうお手伝いとかはあえてしていません。危なくないかの確認をさせてもらって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はい。 가급적 도움 없이 자립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이곳의 특색인데요. 니시타 씨는 노력 끝에 뇌졸중 후유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ここへ来てまず歩行速度が速くなりました。でそれとあとは手が少し動く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ちょっと握力が少し出てきました。こういう運動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양한 의료기구가 구비된 물리치료실. 영상을 통해 자신의 걷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최신 장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平均75日の入院期間になっていますが、短い方は1ヶ月、長い方は6ヶ月の中でその人の
横断めどによって入院期間を決めています。ただ現在はだいたい60日間ぐらいで、ご自宅に帰れるような形に切り替わってきています。 누워서 지내는 노인을 줄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는 이 시설. 노인들을 돌봄으로 또 하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障害を持った方が働ける場を作って、サービスを使うだけではなく、何か物を作り出して税金を払える形にちょっと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58년 개띠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그들 앞엔 30여 년의 기나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 신노년 시대. 과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새로운 부양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는 나 혼자의 삶과 죽음. 혼자가 아닌 신노년 시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떠나고 텅 빈 도시. 노인들마저 떠나면 도시는 사라지는데. 신노년 시대. 이제 노인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